11시 구간대 중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는 좀 예상치를 약간은 좀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조금 전에 3천선 잠깐 좀 터치 나왔다가 그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냅니다. 과연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어떻게 시장이 좀 이렇게 반영되는지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움직임 함께 좀 체크해 보고요. 내일장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좀 양호합니다. 중국의 지표는 약간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분석들 많던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? 일단 중국 경기 지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부진한 6.8% 나왔지만, 일단 뭐 시장 영향력은 좀 중립적이었다.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조금 소폭이나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워낙 이제 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중국 지표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구나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물론 이제 강한 상승 모멘텀은 되기가 좀 어렵겠죠. 일단 뭐 절대적인 경기 레벨 자체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어떤 영향력, 중립적인 영향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중국 지표 쪽은 워낙 이제 경기에 대한 높이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시장에는 좀 중립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, 특히 뭐 우리나라 증시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국제 유가와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, 특히 뭐 외환시장,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좀 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변수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. 그러면요, 오늘 밤에 또 해외에서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? 해외 변수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이유는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2015년도에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네 가지 종목이 있죠.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증시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지난해 이제 미국의 바이오 인덱스가 사실상 좀 추세가 좀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이 네 가지 종목들의 어떤 강세 영향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초 이후에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 특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, 최근과 같이 어떤 국제 유가라든지 중국 금융시장 이슈로 매크로 리스크가 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되기 마련이죠.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네 종목들이 얼마나 진정이 되고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방향성이 달려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해외 증시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 종목들의 4분기 실적 결과가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에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일단 그 실적 추정치에 부합 혹은 상회하는 결과가 당연히 주가에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가 반등을 한다면 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도 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밤에 나타나는 해외 변수 중에서는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 결과에 좀 가장 주목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미국의 실적 시즌 하면은 애플이나 인텔을 좀 보게 됐는데 이제는 좀 포커스가 바뀌었네요. 오늘 밤에는 또 넷플릭스에 주목해보자 포인트 제시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우선 이제 오늘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와서 미국 증시에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거기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좀 따라서 추격 매수하신다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 변동성을 제외하더라도 국제유가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사우디계 자금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가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에 의해서 어떤 반등이 나타난다면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
중국 증시도 뭐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죠. 그래서 중국 증시도 바닥을 잡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. 저가 매수에 진입하기 좀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요.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대체로 좀 악재 요인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좀 강한 반등에 대한 의견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. 따라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에 대체로 좀 전문가들 의견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. 집중 골든타임 1부였습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